서울의 한 오피스텔. 이곳의 주민 소통 게시판이 층간소음 관련한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쿵쿵 울리는 소음과 진동이 지난해 말부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이사를 왔거든요. 그때는 이제 한두 달은 이제 세탁기 소리 줘요. 이상하네. 소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들리세요? 저희 층에서는 안 들렸는데 7월 이 정도부터 이렇게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취재를 하는 동안에도 진동은 계속되고 가만히 있는 물이 찰랑거립니다. 계속되는 진동으로 인해 균열까지 발생했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그 벽 보셨죠? 금이 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전엔 안 그랬었거든요. 집 보러 왔을 때 타일이랑 화장실이 빵 꺼들어져 있어요. 거기가 또 이제 계속 울리니까 이게 적잖은 사람들이 소음의 원인을 우퍼, 스피커로 추측합니다. 지난달이었던가 정확히 날짜를 모르겠는데 배송이 딱 가니까 오더라고요. 딱 보니까 내용물을 보니까 우퍼 스피커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였었던 것 같아요. 층간소음 복수라는 내용으로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영상들에서는 저음 진동 효과를 위해 우퍼 스피커를 추천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에서 실제 사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현장에서 들리던 진동과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소음의 근원지로 추정되는 오피스텔 현관문에는 이웃들의 불만이 적힌 종이가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소음을 측정해보니 무려 61데시벨, 주간 소음 기준치인 39데시벨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해결해 보려 했지만 초인종과 인터폰까지 꺼져 있어 접촉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난 못 봤는데 경비 아저씨가 손이 뭐 택배가 오면 손이 이렇게 들고 들어가는 손은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에 수십 번 신고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소음 관련 부분은 일단 경범죄 처벌법에 뭐 인근소란 행위 뭐 이런 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문해서 사정을 들어봐야 되는데 이제 그분이 뭐 문을 안 열어주고 그러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들이 그 영장 없이 강제 개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웃 간의 문제는 형사 문제가 아닌 만큼 경찰에 앞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음을 낸다고 해서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청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행정청,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사법부의 힘을 빌리는 건데 행정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 온몸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얼굴부터 목, 팔, 등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지난 5일 저녁 6시 반쯤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끓는 식용유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발단은 층간소음이었습니다. 돌 같은 걸 가지고 뭐 쿵쿵 찝는 소리. 어르신 혹시나 뭐 문이나 이런 게 고장난 게 있으신가요?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연 60대 A씨는 흉기와 함께 펄펄 끓는 식용유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노란 양은 냄비 있잖아요. 라면 끓이는 거. 그걸 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식용유를 미리 끓이고 있었던 거죠. 피해자에게 식용유를 끼얹은 A씨는 소란이 커지자 문을 열었던 또 다른 이웃 주민도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아줌마는 젊은 사람 같은데 막 울면서 아저씨 그만해달라고 뭐 용서해달라고 막 하는데. 사건이 벌어진 빌라 건물입니다.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고 난동을 부린 A씨는 경찰의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빌라 곳곳에는 층간소음 주의 안내문이 붙어있을 정도로 A씨는 평소에도 이웃들과 관련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만두를 조리하려고 기름을 끓이고 있었다 진술했는데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편지 내용입니다. 글쓴이가 아파트로 이사 온 날 늦게까지 짐을 정리하고 새벽 3시쯤 샤워를 한 뒤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렸는데 다음 날 옆집 주민이 이 편지를 두고 간 겁니다. 편지에는 방에 새벽 3시까지 큰 소음이 들렸다면서 뇌출혈로 투병 중인 어르신이 계셔 특히 민감한 상황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과거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한 입주민이 유산을 3차례나 겪었다더라며 지속적인 층간소음이 얼마나 큰 고통을 유발하는지 이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자정 전에 수면 준비를 마쳐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면서도 소음도 피해를 주는 것이지만 사사건건 문제 삼는 것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연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엔 갑론을박이 일었는데요. 애초에 새벽 3시 드라이기 사용이 이기적, 아파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다. 이게 다 부실공사한 시공사 탓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스크와 보호장구를 착용한 화재 감식팀이 시커멓게 그을린 아파트 내부로 들어갑니다. 오늘 오전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진행된 합동 감식에서 당국은 최초 발화 지점과 불이 번진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불이 났던 4층이 CCTV 사각지대라 방화 당시 영상 확보엔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방화용이자 60대 남성 A씨 부검 결과 화재로 인한 사망 추정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A씨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것인지 방화 과정에서 변을 당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까지 해당 아파트 3층에 살면서 바로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엔 몸싸움을 벌여 경찰까지 출동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시끄럽다고 엄마한테 해코지를 한 거예요. 이제 서로 밀치다 보니까는 저도 넘어졌고 그 사람도 제가 좀 역성을 잡은.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당시 갈등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조만간 A씨 모친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어제 화재 현장에서 A씨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도 확보했는데 오늘 국과수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해 방화 관련 검색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A씨가 방화에 사용한 뒤 현장에서 불에 탄 농약 분사기에 대한 감정도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SBS 김태원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윗집 이웃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보복성 층간소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4월 아이들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19층으로 이사온 글쓴이는 이사 직후부터 위층인 20층 입주민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글쓴이는 19층에 사는 저희 집 아이들이 뛰면 18층이 가장 피해를 봐야 하는데 오히려 아랫집 이웃과는 문제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래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매트를 깔아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며 층간소음 갈등으로 몇 차례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이후 위층으로부터 더 큰 보복이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글쓴이는 이사 후 위층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보복성 소음으로 편할 날이 없다고 밝히면서 자정이 넘은 시각에 윗집이 무거운 도구로 내리치는 걸로 추정되는 영상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할 것 같다. 고의적인 층간소음은 배상해야 한다며 글쓴이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